안녕하세요. 아추의 반역대학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가져온 주제는 바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동아리 선택에 대한 장단점과 그리고 활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동아리를 안 하시는 분도 뭐 개인의 자유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아리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좋았던 좋았던 점, 뭐 좋았던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아쉬웠던 점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저도 선배한테 그런 팁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팁 같은 거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예요? 왜냐면 대학 생활에 대한 것들은 모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것들을 나는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게 뭐냐, 아쉬웠던 게 뭐냐를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동아리를 해봐야 되겠다 꼭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정말 양분이 됐죠.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또 한 가지 팁을 주면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신입생을 뽑아요. 동아리들이 1학년에서 2학년 그 이상은 이제 고인물들이 잘 안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고르면 좀 좋겠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거는 강의도 아니고요. 그냥 팁이에요. 인생의 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좋으면 계속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왜?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모든 것들은 그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대학 생활에서 로망이죠. 동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학 생활을 윤활유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봅니다. 그리고 동아리 선택에 대한 이 목표, 우리가 골은 동아리 선택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동아리 종류가 뭐 어떻게 많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가 사회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합니다. 음, 일단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아리에 대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날 해방시키는 장치로서 동아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꾸준한 취미는 인생의 윤활유로서 나는 그 윤활유를 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무미건조한 내 인생을 어떻게 윤활유로. 왜냐면 이것도 말씀을 이것도 딱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내가 공부만 해서 나중에 좋은 데 취업해서 일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인생이 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엄청 했어. 그래서 그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또 공부 해야 돼. 근데 웃긴 거는 일을 하잖아요. 또 일 해야 돼. 내 인생은 나는 누구야? 나의 시간은 내가 요 일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나의 자아 성찰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자아 성찰도 필요하고 성장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윤활유로서의 동아리를 활용하는 법 쓰고 그리고 동아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아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많은 부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아리에서 남녀가 만나. 근데 동아리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 관심 분야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관심 분야가 동일하고 그리고 계속 만나.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얘가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 뭐 술도 먹어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과 온라인 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좋은 굿 포인트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되었구나. 왜냐면은 그동안에 대해서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된 줄 모르는데 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와 드디어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동안에 이제 계속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서 나를 꾸겨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골라볼 수 있어서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 되어 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죠. 욕망의 불출. 내가 뭔가를 골라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대학 생활의 로망.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학 생활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동아리라는 게 뭘까? 이렇게 약간 취미 모임인데, 예전에 그 동아리라는 거는, 한 패를 이룬 사람들이 무리래요. 한 패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요게 동호회나 학생활동 모임들은 이런 말로 전형되었고, 그리고 이 80년대 민족주의 색채가 짙던 대학 생활에서의 학생활동을 위한 모임을 이루던 서클을 우리말로 대체를 해서 동아리라고 됐다고 합니다. 서클. 날 해방시키는 장치로서의 동아리인 거죠. 이거를 동아리 이렇게 장치로. 왜냐면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나는 과연 인생에 대한 꼴이 뭔가 공부만 하고 아니면은 돈만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진짜 인생이라는 그 끝없는 터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인생이 나의 인생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연 무엇일 거고 어, 그 부분의 일부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왜냐면 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돈을 버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누군가의 부모라든지 아이라든지 역할로서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뽑아놔야 되는 거고 이건 내 선택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대학생들 그 학생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내가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걸까? 이상해. 몰라. 다 몰라요. 졸업할 때까지 뭐 평생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언제까지 공부하고 돈 벌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뭘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된다. 왜냐면 돈을 버는 건 일이에요. 돈을 쓰는 건 취미야. 취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더 재밌습니다. 현질을 하셔야죠. 그리고
꾸준한 취미. 어떻게 보면은 동아리는 사람 작은 사회이고 인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미 생활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취미. 그래서 이런 꾸준한 취미는 인생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 인생은 길고 해봐야 할 것은 많다.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모르는 해보지도 않았고 해봐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만큼 넓은 곳을 요만큼만 어? 우리가 눈이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눈을 시야를 가려놓고 요만큼만 성적을 내 좋은데 취업 취 그 입학을 해 좋은데 취업을 해 이렇게만 인생을 보는 거야. 근데 아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는 해보고 해봐야지 알고 인생은 길고 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어떠한 나한테 기회를 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에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길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면 굿. 하지만 대학생활 때만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회생활 때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음악 같은 거. 요거는 인생 취미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머리가 돌아가고 할 때 음악 같은 취미,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했었으면은 소모임이나 그 동아리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취미와 업은 차이가 있어요. 취미는 내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게 취미고, 그리고 그 업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미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스트레스라는 게 보이고, 왜냐면 돈이 안 모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게 이제 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취미는 취미일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다. 그리고 만약에 소모임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만들어 버려요. 연합 모임이 됐든 다른 대학하고 어?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게 없다. 굳이 내가 학교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와인 모임을 만들었고 한 200명까지 모아봤거든요. 무슨 만들어 버리십시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동아리는 이제 소사회거든요. 작은 사회예요. 여기에 이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리고 회비도 내고 MT도 가고 그래서 이제 끈끈하게 이제 묶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간다. 사회생활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어, 자신의 취미와 성향을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중에 취업할 때에도 어느 동아리가 나의 그런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줬다. 써먹을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인생 동아리를 찾으면 좋겠죠. 내가 꾸준히 해서 인생 계속 할 수 있는 아까 음악 같은 아니면 뭔가의 취미 탁구 같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해볼 수 있는 동아리를 찾으면 좋다.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더 잘해요. 어렸을 때 시작하면 사회생활 때는 이미 육체가 느려져요. 그래서 꾸준히 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 좋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가급적이면 직책을 맡아봐요. 그러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 한 줄 더 적을 수 있어요. 리더십이 있다. 항목. 그리고 스토리가 생기죠. 그리고 나만의 멘토, 인생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동아리 때 선배가 뭐 장학금을 받은 선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해본 선배들한테 나의 인생 롤모델이 돼서
그 선배한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데 그 동아리를 가장한 술 모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그런 모임은 나왔거든요. 계속 내가 먹기 싫은데 술을 근데 자꾸 술을 먹이니까 그런 모임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상 꼰대 선배들이 있어요. 다른 학과인데 다른 학과들이 모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학과 선배보다 더 꼰대야 나한테 해주는 게. 그래서 모임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소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100%는 아닙니다.